뉴스 시작합니다. 전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논란이 되어온 이슈들 정리에 나섰습니다. 야당과 기업이 반대해온 각종 법안 이슈들에 있어서 좌고우면 않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모양새인데요. 먼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임기일치법.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들 내보내는 법이죠. 저희가 여당이 준비 중인 법안을 취재해보니 한 방에 공공기관장을 다 교체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르면 3월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추가 조치 없이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장들 자동 교체됩니다. 이해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한 번에 물갈이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접 발의 준비 중인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그 시점에 맞춰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모두 물러나야 합니다. 344곳의 공공기관장을 모두 교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알박기입니다. 민주당은 공공기관의 무능과 부패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애초 민주당에선 새 정부 출범 후 직무수행 평가를 거쳐 해임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그런 평가 절차 없이 자동 교체되는 더 센 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평가하는데 행정력이 낭비되고 시간도 오래 걸려 임기 맞추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기관장들을 더 쉽게, 더 빨리 해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소급 적용 여부는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을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180안의 법사위 상정이 가능해 내년 3월쯤 통과될 걸로 보이는데 바로 공포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여당일 때 임기 불일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해주입니다. 대통령실도 이 여당의 임기일치법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계엄 이후 임명한 기관장들은 심각한 문제라면서요. 자, 야당은 자기네들은 버티더니 내로남불 끝판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여야 대화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여당의 법안 개정 추진에 공개적으로 힘을 실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임명한 기관장 53명을 콕 집어 문제 삼았습니다. 계엄과 탄핵의 혼란을 틈타서 임명된 기관장 문제는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한국농어촌 사장 등 53명은 탄핵안 가결 이후 임명됐고 이 중 22명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임명됐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때와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버티고 안 나가더니 정권이 바뀌자 임기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정반대 법안을 낸 것은 내로남불의 끝판왕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조민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기일치법이 이제 윤곽이 드러난 건데 논의됐던 것 중에 가장 센 수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이 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모두 교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총 344곳인데요. 이 중 지난해 총선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이 124명입니다. 한 번에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여당이 비판해온 김영석 독립기념관장도 법안이 통과되면 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알터니가 싹 빠지는 셈이죠. 야, 이 알박기 인사라는 게 사실 정권 바뀔 때마다 여야가 충돌한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 거네요. 네, 사실 여당이 다수당이라도 이런 법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피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알박기 인사 논란은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죠. EBS 유시춘 이사장,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은 지금 현직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 임명 인사입니다. 문 전 대통령 인사가 윤석열 정부를 거쳐 이재명 정부까지 살아남은 거죠. 윤석열 정부도 내보내고 싶었겠지만 내보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야권은 만약 국정 철학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윤석열 정부 때 문재인 정권 인사들은 왜 안 나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정권 교체 때마다 알박기 논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를 6개월 앞두고 기관장 59명을 임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국정 철학이 안 맞는다 논란이 있었죠. 그러고 온 윤석열 전 대통령도 물러나기 전 4개월 동안 53명을 임명했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등 문재인 인사들, 윤석열 정부가 사퇴 압박할 때마다 입을 모아 법으로 보장된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이 되자 임기 보장보다 국정 철학이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이번 이 임기 일치법에 대해서? 네, 법조계에선 두 가지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과 법이 충돌한다는 겁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경우 독립기념관법으로는 관장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안대로 공공기관 운영법이 개정되면 즉시 물러나야 하니 충돌한다는 거죠. 임기가 남은 이에게 적용하는 건 소급입법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헌법학자는 기관장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맡긴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문제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 5년이잖아요. 근데 공공기관장들도 따로 임기가 있잖아요. 이건 뭐 혼선은 없는 거예요? 네, 말씀처럼 임기가 서로 다르죠.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공공기관장 임기는 3년입니다. 여당은 첫 기관장은 3년, 후임자는 2년만 근무하게 할 계획인데요. 후임자는 아무래도 힘이 빠지겠죠. 대통령실 근무 인사에게 물어보니 정권 초 공공기관장 공석이 속출할 거라고도 하더라고요. 사람 찾고 검증해서 장관 인선 마치는데도 2개월이 넘게 걸렸는데 정권 초 344명 기관장을 어떻게 다 임명하냐는 겁니다.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 해야 한다. 이 취지엔 동의를 해도 좀 생각해야 할 대목들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정 철학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장 임기를 법으로 보장한 이유, 독립성, 전문성, 연속성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제 식구 나눠 먹기,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가 쏟아질 수 있죠. 혼란은 없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따져봐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조민기 기자였습니다. 자,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어젯밤 만난 이후 당정 한마음으로 검찰 해체를 밀어붙이기로 확정했습니다. 법안 통과 날짜도 못 박았습니다. 다음 달 25일. 이날 처리가 되면 이르면 내년 1월 1일 검찰 조직은 7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을 다음 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청은 사라지고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를 맡는 공소청이 신설됩니다.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되었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라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검찰청은 사라지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청 최후의 날 가속 페달 밟아야겠다, 검찰개혁 약속대로라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당정 간 속도에 다소 이견이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만찬 회동에서 고삐를 죄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현재 검찰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는 것을 법적으로 분명히 시작한다. 이 로드맵은 당과 대통령실이 완벽하게 합의를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수청법, 공소청법 등 세부적으로 의견 조율할 법이 100여 개가 넘는다며 세부 입법 논의 과정에서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검찰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대통령이나 조국 전 대표 등 범여권 인사들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 대거 좌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기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를 했던 호승진 대검찰청 디지털 수사과장. 지난 2022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시절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민주당 의원들과 대치했습니다. 의원님
저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검사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불과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사건을 수사할 때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박수 치시고 잘한다, 제대로 해라, 잘하고 있다라고 하시던 분들이 오늘 검찰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교수로 발령이 났습니다. 수사를 하지 않아 한직으로 여겨지는 자리입니다. 대북 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이 대통령 기소에 관여한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 검사와 성남FC 사건 수사 때 이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유민종 부장검사도 각각 부산고검과 광주고검 검사로 발령났습니다. 대장동 수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책임졌던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대구고검 검사로 가게 됐습니다. 고검 검사는 수사 업무를 하지 않아 사실상 좌천이란 해석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전 사위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한기식 전주지검 차장검사도 부산고검 검사로 발령났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기업인 경제인들이 이번 주 내내 국회를 찾아 간절히 호소했지만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예정대로 추진합니다. 오늘부터 논란이 되어온 릴레이 쟁점 법안 처리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요. 박찬 기자입니다. 12시간 이상 정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수당이 한번 이 체력이 닿는 한까지. EBS법이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방송 3법 중 마지막 남은 법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쟁점 법안 릴레이 처리에 돌입했습니다. 기업들은 연일 국회를 찾아와 노란봉투법 수정을 요구했지만 모호한 사용자의 범위 기준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민주당은 어떤 문구 수정 없이 24일 노란봉투법, 25일 상법 개정안을 줄줄이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은 민주노총 뒷배만 믿고 국민과 한판 붙어보자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각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지만 24시간을 넘기면 민주당이 끝낼 수 있어 법안들은 줄줄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안입니다. 최상병 특검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자, 다른 특검들도 법에 규정된 만큼은 연장할 걸로 보이는데요. 자, 민주당 김건희 특검의 경우 법으로 기한과 인력을 아예 더 늘리는 안도 추진합니다. 일각에선 내년 지방선거까지 특검 전국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팀이 수사기간을 다음 달 말까지 30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검팀은 아직 압수물 분석 등 추가 조사도 필요하고 조사 대상자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에 따라 최상병 특검팀은 30일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아예 법을 개정해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최장 11월 28일까지 수사가 가능한데 30일 더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특검이 충분한 기간과 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것이 윤석열, 김건희의 비리 범죄를 완전히 척결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도 특검 인력을 늘리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16개 있던 수사 대상이 지금은 3개 사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집사 게이트,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건넨 1억 원대 명품 선물과 인사청탁 의혹, 그리고 노복계 수의 계약과 명품 시계 의혹까지 내란 특검의 11개 수사 대상보다 훨씬 방대합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수사 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방선거 전까지 특검 이슈를 끌고 가려는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특검이 오늘 김건희 여사를 불러 구속 후 3번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통일교 전 간부가 건진 법사를 통해 건네려 했다는 목걸이와 명품백을 수수했는지, 그 대가로 통일교의 청탁을 들어줬는지 집중 추궁했는데요. 김 여사는 진술을 일체 거부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구속 이후 3번째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제로 잡혀있던 특검 소환 일정에는 건강 문제를 들어 불출석했는데 오늘은 오전에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외부 의료진에게 대면 진료를 받고 오후에는 호송차를 타고 특검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여사는 섭식장애와 저혈압, 우울증 관련 약을 처방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건진법사와 통일교 관련 청탁 혐의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준비한 질문지만 100쪽이 넘는 걸로 전해졌는데 김 여사는 일체 진술을 거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오늘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김 여사가 윤모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애 많이 써줘서 고맙다라고 말한 통화 내용도 제시했습니다. 특검은 이 발언이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의 지원에 대한 감사 표시가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자금이 정치 자금으로 흘러들어갔거나 교인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 압박 등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건진법사 전모 씨는 오늘 예정돼 있던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전 씨는 물론 변호인도 영장 심사에 불출석해 사실상 구속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영장 심사 포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통일교 청탁 알선 혐의 인정하시는 겁니까? 법원은 특검이 낸 구속영장 청구서 등 자료를 토대로 전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 그제 김건희 여사를 접견하고는 김 여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배신자라고 했다고 전했죠. 오늘 김 여사 측이 김 여사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며 여론 조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그제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김건희 여사를 50분간 접견한 뒤 SNS 글을 올린 신평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앞길에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고 적었습니다. 오늘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배반의 마음을 가진 궁정 쿠데타를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김건희 여사도 약간 그런 맥락으로 좀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점에서 김 여사와 저는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니까요. 김 여사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전 대표를 배신자라고 한 말은 김 여사가 아닌 신 변호사가 한 말이라는 겁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본인의 정치적 견해와 상상을 덧씌워 마치 김 여사의 발언인 양 왜곡했다며 명백한 여론 조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보낸 사람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김 여사에게 접견 승낙을 받은 것이라며 신 변호사의 접견 의도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무한한 영광을 대가로 준다 해도 저는 매관매직과 불법 계엄을 막는다. 그것이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검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체포 시도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을 고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모욕감을 줘서 안 좋은 선택을 유도하고 있다는 말까지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수사 방해라며 맞고발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팀 민중기 특별검사와 문홍주 특검보를 직권남용 체포 등의 혐의로 고발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김건희 특검의 체포 시도 당시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최근 변호인 접견에서 특검이 모욕감을 줘 안 좋은 선택을 유도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망신주기 수사에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도 한 걸로 전해집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수용 환경과 접견 방식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1.8평 독방에서 지내고 있고 변호인과의 접견도 수갑을 찬 채로 중범죄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 고발을 수사 방해로 규정했습니다. 특검팀은 수사를 위축시키고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특검은 지난 7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주차장에서 남성들끼리 목을 조르고 망치로 차를 부수는 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이유인가 봤더니 하청과 재하청 업체 직원들 사이에 밀린 대금을 놓고 벌어진 일인데요. 최다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주차장에서 남성들이 무언가 대화를 나눕니다. 재하청업체 소속 직원이 화가 난 듯 때릴 듯 팔을 들어 올리더니 하청업체 직원의 목을 조르듯 뒤로 밀칩니다. 잠시 뒤 60대 하청업체 직원이 손에 둔기를 들고 나타납니다. 재하청업체 직원들이 타고 있는 SUV의 앞유리와 사이드미러를 내리치고는 차 문을 열고 말싸움을 벌입니다. 지난 18일 오후 5시쯤 밀려있는 대금을 치르라며 재하청업체 직원들이 하청업체를 찾아와 따지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망치를 차에다가 앞 여기를 때려 양쪽으로 빼져가지고. 경찰은 차량을 부순 하청업체 직원을 특수죄물 손괴와 협박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재하청업체 직원들이 여사장을 위협해 유리창과 거울을 깼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청업체 측은 3개월간 대금 수백만 원을 재하청업체에 주지 못했다며 우리도 원청업체에서 대금을 못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재하청업체 소속 50대 직원 2명을 상대로 하청업체 사장에 대한 위협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폭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이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사람이 사각지대에 있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홍지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서는 덤프트럭. 잠시 뒤 다시 출발하려다 급히 멈춥니다. 비상등이 켜지고 트럭 기사가 문을 열고 나와 조수석 쪽으로 급히 달려갑니다. 소방구조대원들도 출동해 트럭 앞바퀴 주변을 살펴봅니다. 어제 오전 80대 여성이 길을 건너다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난 겁니다.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여성은 이곳에서 트럭의 오른쪽 바퀴에 깔려 숨졌습니다. 지인은 가지 말라고 모자라까지 잡았대요. 그래가 할머니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덤프트럭 걸렸어요. 조사 결과 50대 트럭 기사의 음주나 약물 복용 정황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트럭 기사는 사각지대여서 여성이 보이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주행 신호를 보고 출발하려는 상황에서 조수석 앞바퀴 쪽에서 길을 건너고 있던 여성을 보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차체가 높은 덤프트럭은 사각지대가 넓습니다. 운전석 위치에서 찍은 실험 영상을 보면 키가 190cm인 기자가 트럭 바로 앞에 서 있어도 정수리만 겨우 보일 정도입니다. 경찰은 안전운전과 전방주시 의무를 어겼는지 확인하려고 트럭 기사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늦은 밤 40대 남성이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들에 잇따라 불을 질렀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복역한 상습 방화범이었는데요. 출소 넉 달 만에 또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주차된 차량 옆에 서성이는 남성. 주변을 살피더니 옷가지를 차량 밑에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입니다. 불이 잘 붙었는지 확인까지 한 뒤 도로를 건너 달아납니다. 차량은 불길에 휩싸이고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범인은 불과 50m 부근에 파출소가 있는데도 차량에 불을 질렀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은 모두 탔습니다. 이제 퇴근하고 여기 와서 주차했는데 이제 불이었다고 전화가 와서 황당하죠. 억울하고 이제. 남성은 앞서 인근 주택가에서도 포착됐습니다.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뒤 유유히 사라집니다. 주민이 소화기를 들고 불을 꺼보지만 불은 쉽사리 잡히질 않습니다. 차량 일부가 타고 인근에 주차된 차량들도 그을리는 피해가 났습니다. 차가 불이 났으니까 빨리 차를 빼자고 해서 동네 주민 소화기를 막 사용했습니다. 경찰 추적 끝에 붙잡힌 남성은 43살 김모 씨. 알고 보니 3년 전에도 주택가를 돌며 차량 석대에 불을 질렀던 상습범이었습니다.
징역형을 살고 지난 4월 출소했는데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기분 나쁘다고. 근데 기분이 상한 거 그러는 거야.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불을 지르고 다닌 남성도 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 체포된 뒤 소방관이 꺼줄 테니 불을 질렀다는 황당한 변명을 했는데요. 임종민 기자입니다. 골목길 쓰레기 더미를 바라보고 있는 한 남성. 남성이 떠난 자리에선 불길이 피어오릅니다. 주변 쓰레기까지 타면서 불길이 순식간에 커집니다. 잠시 후 다른 골목길에서 포착된 남성. 이번에도 남성이 떠난 자리에선 불길이 치솟습니다. 지난달 서울 관악구의 주택가에서 쓰레기 더미 3곳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경찰이 찾아온 뒤에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범행 CCTV 영상에 포착된 모자가 주거지에서 발견된 뒤에야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당시에 피의자가 쓰고 있던 파란색 모자가 있었어요. 이거 본인 모자 아니냐 했더니 그렇게 하면서 인정을.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에 화가 났다며 불은 소방관이 꺼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무단 투기된 쓰레기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방화 혐의로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네, 오늘 새벽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보복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달아난 남성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오세정 기자입니다. 오피스텔 건물 앞에 구급차가 도착하고 잠시 뒤 형사들이 탄 경찰 차량도 들어옵니다. 오늘 새벽 경기 용인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중국 국적 여성이 온몸을 흉기에 찔려 숨진 채로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오피스텔 CCTV 등을 통해 30대 남성이 주차장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만 오다가 여기서 피가 제일 많이 벽이랑 막 튕기고 보니까 여기서 좀 원고를 같이 쳤는데. 남성 용의자는 렌터카를 타고 달아났는데 강원도 홍천군 자택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차 곳곳에선 혈흔과 함께 범행에 쓰인 걸로 보이는 흉기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여성은 지난 5월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신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경찰에 보호 조치를 요청하지는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사고 현장 오피스텔 건물에 일을 배우러 왔다가 변을 당했다는 유족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렌터카가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용의자 행방을 추적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전남 순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탱크 내부를 청소하던 직원 3명이 독성 가스에 질식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명이 치료 중 숨졌고 나머지 1명도 위중한 상태입니다.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굴삭기가 건물 외벽을 뜯어내자 내부 탱크로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탱크로리를 눕힌 뒤 구조물들을 떼어내는 동안 모포를 든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이 레미콘 공장에 설치된 탱크로리 내부에서 작업자 3명이 질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1시 반쯤. 당국은 2시간여 만에 3명을 모두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심정지 상태였던 50대 직원 2명은 끝내 숨졌고 60대 직원은 의식이 있지만 위중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모두 레미콘 공장 소속 직원들입니다. 작업자 1명이 탱크롤리 내부를 청소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다른 직원들이 구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고가 난 탱크롤리는 높이 3m, 지름 2m 크기로 물과 화학물질을 섞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내부에선 독성 가스인 황화수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안에 들어가신 분들하고 산소나 이런 건 확인해봐야 되겠는데요. 제 육안으로 본 건 없습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오늘 심층 취재 추적에서는 자영업자들을 괴롭힌 일명 벌레남을 추적합니다. 치킨을 주문한 뒤 일부러 벌레를 넣고는 이물질이 나왔다며 주문을 취소하는 수법인데요. 치킨은 먹고 돈은 환불받는 겁니다. 정경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사장님이 속상하시면
10만 원이 넘는 치킨 주문을 돌연 취소한 손님. 이물질이 나와서 취소가 됐다. 그래서 무슨 이물질이냐? 그래서 여쭤봤더니 뭐 벌레가 나왔대요. 치킨을 회수하겠다는 말에 보인 반응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회수를 해야 되는데 고객님이 지금 못하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안 되는지 범죄 자료 만들고 있어요. 땀 빨빨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저도 땀 빨빨 흘리면서 음식 기다리고 그거 기다리면 알아서 하세요, 사장님. 그냥 저도 그냥 식품 위생. 반경 3km 안에 비슷한 피해를 본 가게가 10곳입니다. 주문 앱이나 주문 금액대, 취소 사유도 유사합니다. 벌레가 나와서 취소가 됐다고 해가지고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틀 전에 머리를 삭발을 한 상태라서 머리카락이 없었어요. 탐문을 이어가다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대화 내용이 다 들리더라고요. 뭐 치킨을 이제 10만 원어치 시켰다. 근데 이제 거기에 벌레를 넣고 이제 자체 폐기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사실상은 본인들이 먹고 이제 환불을 받은. 남성 4명이 치킨집과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대화 내용이 너무 괘씸해 녹음도 했답니다. 치킨집 통화 내용과 제보자 녹음을 대조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걸 왜 자꾸 저한테 전화해요? 대사 완전 똑같은데요? 나머지 가게 9곳에 전화한 것도 이 남성들인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사람을 좀 찾고 있는 친구들 여기 온 적 있나 해가지고요. 추적팀은 가해자 4명 중 1명을 측정했습니다. 보호자가 치킨집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녀가 친구들로부터 이런 방식을 접했다며 사과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취재진은 블랙 컨슈머가 미성년자인 만큼 추가 확인은 멈추기로 했습니다. 대신 쿠팡이츠에 이런 일을 막을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쿠팡이츠에서는 고객이 주문 취소를 요청하면 배달 완료나 업주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쿠팡이츠 측에서 양쪽에 비용을 지불합니다. 업주하고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 이거보다는 저희가 먼저 나서가지고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고객 입장에서. 하지만 제도를 악용하는 블랙 컨슈머가 생기는 상황에서 이런 시스템을 그대로 둬도 괜찮은 걸까요? 네, 안 받겠습니다. 심층 취재 추적 정경은입니다. 내일 모레가 절기상 더위가 멈춘다는 처서입니다. 이 처서가 지나면 마법처럼 선선해진다는 처서 매직이 있는데 올해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도 36도까지 치솟는 찜통 더위가 계속됩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과수원에 감나무가 줄지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달린 열매마다 피멍든 것처럼 커다란 빨간 반점이 보입니다. 너무 고온이 되다 보니까 세포가 확연하게 새카맣게 변하고 이게 이제 낙가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 상품성은 안 됩니다. 찜통인 건 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화문 광장의 한낮 기온은 37도를 웃돕니다. 10년, 15년 전만 해도 8월 말, 9월 초 정도 되면은 좀 시원한 바람도 불고 괜찮았는데 요즘 날씨 생각하면은 이제 밖에 나가는 거조차 힘들어서. 그런데 올해는 처서 매직도 없습니다. 이번 주말인 23일은 모기 입이 삐뚤어질 만큼 마법처럼 선선해진다는 절기상 처서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처서 때 서울은 32도, 남부는 36도까지 치솟습니다. 이런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는 8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이번 주말엔 이중 고기압이 다시 한반도를 뒤덮습니다. 열기가 갇히면서 지금보다 1에서 2도가량 더 높아집니다. 우리나라 상공의 두터운 고기압과 덥고 습한 공기의 유입으로 주말까지도 폭염과 열대야는 지속 강화되겠습니다. 올 여름 일평균 기온은 25.4도로 기상 관측 이래 역대 1위. 9월까지 역대급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동네죠. 노원구 백사마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서울시가 16년 동안 지연됐던 재개발 밑그림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김동아 기자가 그 백사마을에 다녀왔습니다. 불암산 아래로 빼곡히 자리 잡은 판잣집들.
비포장 도로에 언덕길이 즐비한 백사마을입니다. 도심 철거민들이 조성해놓은 이 달동네도 곧 사라집니다. 서울시가 지난 2009년 이후 16년간 지연됐던 백사마을 재개발 계획을 최종 고시했습니다. 골목길은 철거를 앞두고 인적이 드뭅니다. 사람의 손길이 끊긴 듯 잡초들이 무성하고 집집마다 표시된 이 빨간 동그라미는 빈집을 뜻합니다. 또 무단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까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결혼을 했었고 애들 셋 낳아서 다 여기서 출가시켰고 조금은 서운하다고 그래야 될까? 판자촌이 철거된 곳에는 지하 4층, 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섭니다. 전체 3,178세대 규모 대단지입니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구분하지 않는 소셜 믹스 형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셜 믹스를 함으로써 계층 간 격차 해소와 사회 통합을 이제 목표로 하는 거죠. 현재 진행 중인 철거 작업을 오는 11월까지 완료하면 올해 하반기 공사에 착수해 2029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이제는 추억 속 풍경으로만 남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중국 가전제품의 강점 하면 가성비가 떠오르죠. 그런데 이제 고급화, 프리미엄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8cm 문턱을 가뿐히 넘고 카펫 청소할 땐 알아서 물걸레를 숨기는 이 신기술 로봇 청소기가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우영기 기자입니다. 중국의 한 가전업체가 내놓은 로봇 청소기 신제품입니다. 1단계로 4cm의 문턱을 가뿐히 넘더니 그 다음 맞닥뜨린 8cm의 계단형 문턱도 단숨에 돌파합니다. 화장용 로봇 아이가 세시 정체를 통해서 로봇이 등반할 수 있도록 로봇 청소기 옆에 장애물을 배치하자 실시간으로 피해가면서 청소를 하기도 합니다. 이 로봇 청소기의 물걸레의 경우 위치나 공간에 따라 선택해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욕실이나 거실, 부엌 등에서 쓸 수 있는 3가지 종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른 중국 업체의 로봇 청소기도 최대 8cm까지 문턱 돌파가 가능합니다. 반면 국내 업체 제품들은 보통 2cm 정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또 카펫 청소 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걸레를 차단막으로 덮는 기능도 새로 공개했습니다. 이들 제품 가격은 200만 원을 훌쩍 넘는데 일반 가전 시장을 넘어 프리미엄 시장까지 넘보고 있는 겁니다. 중국 제품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가성비 이미지가 좀 강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기술력 자체가 너무 좋아져서 중국 업체들의 프리미엄 공습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내 업체들은 보안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품 성능과 편의성을 개선한 신제품들을 곧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형기입니다. 요즘 뭐 먹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꽃게 요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포획하면 안 되는 금어기가 끝나면서 이 대형마트들이 제철 꽃게를 초특가로 판매하는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 길목을 따라 사람들이 빼곡하게 서 있습니다. 줄을 따라가 보니 서해안에서 갓 잡은 꽃게를 사려는 손님들도 분주합니다. 고객님 어서 오세요. 몇 킬로? 5킬로? 다 고만고만해 사이즈가. 이 시각 꽃게 판매가 시작된 지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보시다시피 100명이 넘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고 1000마리 넘게 팔린 상태입니다. 거의 40-50분 이상 기다렸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고요. 100g당 700원대, 지난해보다 더 낮은 가격입니다. 불과 2시간 반 만에 오늘 준비한 물량인 총 1톤 3,500여 마리가 완판됐습니다. 갑자기 몰린 인파에 1인당 물량 제한까지 생겼습니다. 아쉽죠. 내일 아침에 줄 서서 또 한 번 구매하려고요. 또 다른 대형마트에도 수산물 코너에 꽃게 박스가 쌓여 있습니다. 100g당 900원대 꽃게 할인 안내문을 보고 얼른 한 박스를 들고 갑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높은데 신선한 꽃게를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꽃게 할인 경쟁이 붙은 건 꽃게를 포획하면 안 되는 금어기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양식으로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고 장기 비축이 어렵다 보니 물량이 확보됐을 때 한 번에 풀려는 겁니다. 대형마트들은 길게는 다음 주까지 최저가 꽃게 전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네, 다이어트나 건강을 위해 샐러드 드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제대로 먹지 않으면 영양소가 몸의 10%밖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걸 넣어야 건강한 한 끼가 완성된다는데 광민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건강을 위해 샐러드를 챙겨 먹는다는 시민들. 일주일에 한 4번? 건강이 안 좋아져서 TV에 샐러드나 뭐 색깔 있는 음식을 자주 먹으면 좋다고 하길래 매일 먹어 하루 3끼를 거진 먹는다고 봐야 돼. 양상치랑 그다음에 뭐 치커리 참깨로 한 거 하고. 보통 샐러드를 먹을 때는 영양소의 10% 정도만 체내로 흡수됩니다. 흡수율을 높이려면 다른 음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샐러드를 먹을 때 올리브 오일 같은 식물성 오일을 뿌려 먹는 것이 좋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가 많아 기름과 함께 먹어야 몸의 영양소를 잘 흡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 함량이 낮은 검정 올리브를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검정 올리브는 염증 완화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E의 흡수율을 높이려면 삶은 달걀을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샐러드에 달걀 3개를 넣어 먹으면 비타민 E 흡수율이 최대 7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견과류도 좋은 대안입니다. 견과류, 씨앗류 같은 것을 곁들여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지방이 포함되게 되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채소 색깔을 다양하게 구성하면 여러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집을 살 땐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컸죠. 정부가 여기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동안은 꼭 실거주해야 하며 전세 낀 갭 투자도 차단됩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인천, 경기 대부분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앞으로 외국인이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와 빌라, 단독 다가구 주택 모두 규제 대상이고 내국인처럼 자금 조달 계획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를 강화해 전세 낀 갭 투자가 금지됩니다. 외국인은 매수한 주택에 4개월 안에 입주해야 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위반이 적발되면 실거주 명령을 내리는데 어기면 부동산 매수가의 최대 10%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매년 부과되고 필요시 허가를 취소합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들의 아파트 쇼핑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최근 6.27 대출 규제와 맞물려 해외 자금 차입 등을 통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증가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작년 8월 이후 실거주가 아닌 투기로 의심되는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497건, 미국인 63.5%, 중국인이 22.1%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토허제를 오는 26일부터 1년간 시행하고 필요하다면 연장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핵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핵 동결부터 시작해 차차 비핵화로 나간다는 3단계 구상인데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도에 이상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제시한 비핵화 로드맵은 핵미사일 동결, 축소, 비핵화, 3단계 북핵 해법입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을 앞두고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 동결, 축소, 폐기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를 강조했던 윤 정부와 달리 핵 동결을 첫 단추로 삼은 게 큰 특징입니다. 동결이라는 건 지금까지 핵 개발은 인정해주는 꼴이 돼 사실상 비핵화가 물 건너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권에선 북핵을 인정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고 했어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실론을 반영해 더 나가는 건 막자는 취지라면서도 비핵화는 분명한 우리의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와 관련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부터 일본과 미국을 차례로 방문하는 3박 6일 일정의 순방길에 오릅니다. 모레 아침 일본으로 출국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과 만찬을 갖습니다. 이후 워싱턴 DC로 출발해 현지 시간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26일엔 마스가 프로젝트의 상징인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조선소, 필리조선소 방문 일정을 끝으로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네, 얼마 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를 위해 유럽 정상들이 미국을 찾았죠. 백악관이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유럽 정상들이 마치 교장실에 불려간 학생들처럼 보이는 자리 배치에 유럽 내에서 굴욕적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18일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논의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럽 주요 정상들. 회담 당일에는 트럼프와 유럽 정상들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만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백악관이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는데 유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는 집무실 상석에 앉아 있는 모습인 반면 유럽 정상들은 책상도 없이 의자에 나란히 앉아 경청하는 모습입니다. 핀란드 대통령은 학생처럼 수첩에 받아 적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백악관은 사진에 힘을 통한 평화라는 문구도 넣었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외교 결례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트럼프가 문제 학생들을 꾸짖는 것처럼 보인다며 단결을 보여줘야 할 순간에 어이없는 권력 과시를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유럽에 맡기고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엘브리치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 회담 직후 유럽 군 수뇌부에 미국은 최소한의 역할만 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미국의 공중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와 온도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네, 중국 대도시 공항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민폐 승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역주행하거나 보란 듯 흡연하다 경찰에 연행되는 사례도 나왔는데요.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중국 쓰촨성의 한 공항, 성인 남녀 3명이 아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내려가려던 사람들은 이들의 장난에 오도 가도 못한 채 지켜보기만 합니다. 참다 못한 사람들이 이들에게 옆에 있는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라고 알려주지만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이 역주행에 성공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공항 내부는 금연입니다. 하지만 버젓이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한 남성이 손에 담배를 들고 공항 내부를 돌아다니며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지켜보는데도 멈추지 않던 남성은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항공기 탑승구 앞에서 노래를 틀어놓고 춤 연습을 하거나 친구들과 단체로 춤을 추는 민폐 행위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공공장소에서의 질서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지에선 대도시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미국에서 비행 중인 델타 항공기 여객기의 날개 일부가 파손되는 아찔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지 연방항공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비행 중인 여객기 날개 뒤편이 덜렁거립니다. 착륙 직후 활주로를 달리는 순간에도 날개 일부분이 떨어져 나갈 듯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현지 시각 그제 미국 플로리다에서 텍사스로 향하던 델타항공 소속 보잉 여객기에서 날개 플랩 일부가 부러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탑승객 68명 모두 무사한 가운데 항공사 측은 사과문을 발표했고 미 연방항공청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엔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엔진에 불이 붙은 채로 이륙해 즉히 회항하는 등 델타항공 소속 보잉 여객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문 앞에 서 있던 젊은 남성의 옆구리를 가격합니다. 손엔 흉기를 들었습니다. 반대편에 서 있던 다른 남성도 공격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라 도망가고 경찰들이 달려와 남성을 제압합니다. 현지 시각 17일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의 버스터미널에서 70대 남성이 승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날 멕시코 남부에서도 비슷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는 등 중남미 지역에서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뒷자리에서 갑자기 한 여성이 떨어집니다. 신고 있던 신발도 튕겨 나갔습니다. 뒤에서 달리던 차들이 놀라 급히 차선을 옮깁니다. 현지 시각 1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 여성이 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린 겁니다. 여성은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지 매체는 사고 직전 지인들과 말다툼을 해 감정 통제가 안 됐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누가 밤에 일을 하나 보죠? 네, 오늘도 숙직의 주인공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입니다.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문진법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통과됐죠. 본회의 시작부터 표결까지 이 위원장의 시선은 고정이었습니다. 자, 지금도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건데 계속 있어요? 지켜보는 거예요? 네, 채널A 취재진도 다녀와 봤거든요.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나 노트북 하는 다른 의원들과 달리 연설만 보고 있던데요. 약 10시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정작 국회의원들은 별로 없던데요. 예, 필리버스터를 자처한 야당도 또 남은 방송법 처리하겠다는 여당도 자리 지키는 의원은 얼마 없죠. 2주 전처럼요. 지난번에 필리버스터 끝까지 자리에 앉으셨죠? 위원회 소관 사항이기도 소관 하고 사원이라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듣고 정보도 많이 배웠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들은 이 교대로 대기를 해주고 있다는데 위원장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합니다. 야, 여당에서는 이 물갈이 압박이 심한데 끝까지 자리 지키겠다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도 집중포화하고 있죠. 하지만 꿈쩍 않죠. 사퇴할 용의는 없다. 없습니다. 마구 던지고 있는데요. 이진숙 위원장이 이진숙 위원 국회에 와서 답변을 좀 준비하고 나올 수 있도록 이후에라도. 하여튼 양쪽 다 대단합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여기도 지금 여당이 내보내고 싶어 하죠. 네, 오늘 국회에 출석한 김 관장도 그 요구 피할 수 없었습니다. 김 관장, 광복절 경축사에서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란 문구를 인용해 논란이 일었죠. 민주당 과거 발언까지 꺼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대 국적이 일본이라고 하신 분 맞으시죠? 예, 아니요. 대답해 주세요. 예, 앞부분만 그렇게 발췌를 해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 질문이 어려워요?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죠. 반드시 인사 검증 절차 감사해야 됩니다. 김 관장의 경영 실적도 문제 삼던데요. 막말만 문제가 아닙니다. 경영 실적 예산 집행도 형편이 없어요. 국립기념관 C등급 받았습니다. 윤리경영 D, 독립운동사 연구사업 성과관리 D. 국립기념관이 이거 하는 데 아니에요?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해 주십시오라고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 결국은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과 여당이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국토위에서도 큰 충돌이 있었는데요. 윤석열 캠프 출신의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최근 자회사 노조와 갈등 빚고 있거든요. 여당은 압박하고 야당은 방어하던 중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사장님, 바꿀 용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장님! 자, 다음. 고소하세요! 저 사장님, 노조 고소 취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들리잖아요?
싸울 땐 싸우더라도 자리 있는 동안엔 월급은 국민이 주죠. 이 사실 잊지 말고 함께 열심히 일하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8월 하순에 접어들었지만 폭염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은 체감 35도로 더위가 기세를 올리겠고요. 이달 말까지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경보로 격상된 곳이 확대됐습니다. 엿새째 열대야를 보낸 서울은 오늘 밤에도 기온이 25도를 유지하겠고요. 강릉도 27도로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3도, 대구는 36도까지 올라 푹푹 찌겠습니다. 내일 남부는 기습 소나기를 조심해야겠는데요.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주말에도 무더위 속에 곳곳에 소나기 예보 있고요. 다음 주 초에는 중부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